오늘은 미국채 가격이 최근 들어서 진짜로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그리고 미국채를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채 관련돼서는 영상을 진짜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영상을 올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주가가 또 많이 빠지고 있죠. 반대말은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채는 좀 적은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을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일단 미국채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도 마찬가지고,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요 상품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진짜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냐? 당연히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는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이렇게 한 방에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3.75%까지 떨어졌던 금리가 거의 단숨에 0.25%까지 돌파하면서 4%를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고용 시장도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데요. 뒤에서 세부적인 요소는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그에 앞서서 제가 이거부터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2017년도 9월 18일 날 그때 있었던 일드 커브입니다. 일드 커브가 수익률 곡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RRP 금리, 요게 영레포 금리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단기채 금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개월물, 2개월물, 3개월물 쭉 가서 뭐 2년물도 있고 3년물도 있고 20년물, 30년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장기물인 거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준금리에 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 9월 18일 때는 단기물 시장에서는 1%였어요. 근데 장기물에서는 거의 한 2.8%죠. 이 말은 기준금리 대비해서 30년물, 20년물짜리는 기준금리 대비해서 거의 한 1.6%, 1.8% 정도의 프리미엄, 턴 프리미엄은 줘야 이 미국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라고 하더라도 장기물은 1%가 아니고, 장기물은 그만큼 20년물, 30년물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씩은 줘야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였죠. 요게 바로 정상적인 일드 커브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장기물로 가면 갈수록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죠. 지금은 이 일드 커브가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까지 지금 미국의 금리가 5%죠. 아직까지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보시겠지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4%입니다. 이 말은 기준금리가 5%인데 10년물 금리가 4%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려면 적어도 과거처럼 이게 사실 기간에 따라 달라요. 금리가 오를 때가 있고 금리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드 커브가 올라가다가 점점 더 평평해지고, 그래서 무조건 1%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완전히 이게 정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5%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4%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이미 1%만큼의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미 1%만큼의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게 시장에서 납득이 되려면 고용이 그만큼 둔화돼야 되는 거고, 경제도 그만큼 둔화돼야 돼서 1%만큼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 맞아 들어가야 이 4%의 금리라는 게 납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경제가 그만큼 좋고, 그리고 그리고 고용도 좋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1%만큼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베팅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측이 깨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2017년도 과거에 있었던 일드 커브, 정상적인 일드 커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드 커브가 지금은 좀 역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역전이 되어 있는 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장기물이 올라가든 단기물이 떨어지든 아니면 단기물이 많이 떨어지고 장기물은 그대로이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가능성은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물이 많이 떨어지고 장기물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거나 유지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오히려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그림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금리가 다시 오르는 이유, 대표적인 원인은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금리가 경기가 좀 좋고 고용도 좋다 보니까 이 선반영이 되고 있었던 시장의 예측치가 틀려가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아직까지 고용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경기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제조업 지수를 보시더라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퇴직률도 아직까지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직률 같은 경우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고용도 많이 둔화되고 있어서 금리는 앞으로 떨어지는 거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0.5% 금리 인하가 아니고 0.25% 금리 인하로 시장의 베팅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냐,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국 증시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올해 들어서 YTD죠. 올해 들어서 어디가 많이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냐라고 살펴보시면 홍콩 지수가 나스닥이랑 S&P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34%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항생 지수도 26%, 27%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24%, S&P 500은 22% 상승을 했죠. 미국 지수보다 지금 홍콩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해서 26%, 34%지, 하락하기 전에는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육박할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그만큼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을 자극시킬 수도 있다라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었던 게 다시금 중동 전쟁에 대한 불안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뭐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을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중동 전쟁에 대한 격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나 해리스 행정부 같은 경우가 앞으로 국채를 많이 찍을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대신에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그만큼 중국에 대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기준금리를 앞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내가 페드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기준금리를 뭐 인하하든 인상하든 이런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단기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기준금리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라 그러면 터키골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지면 항상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지난 두 번의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바이든이 당선이 됐었던 과거에도 보시면 미국채 금리가 쭉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베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제도 9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의사록을 한번 세부적으로 보시면 7월달의 데이터보다 GDP 데이터는 좀 전체적으로 동일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앞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PC 데이터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여기서 하고 있었죠. 근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시장의 예측치 대비해서보다는 그렇게까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B컷 2번 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4.4%면 지금 5% 기준금리가 0.6%, 0.5%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중간값 기준으로 0.6%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레인지로 따져보면 한 0.5%면 11월 달에 0.25 그리고 12월 달에 0.25%면 B컷이라는 우리 예측치 대비해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로 자체는 기준금리 인하가 맞기는 한데 우리가 원했었던 0.5% B컷보다는 0.25% 두 번 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페드 의원들이 4.875에 베팅을 했었던 의원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측을 했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4.375%를 예측하고, 심지어는 4.125%까지 예측을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오스탄 굴스비 의원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좀 매파적으로 발언한 사람도 있는 것만큼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끼워 맞추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선거가 있었죠. 자민당 대표가 이시바 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일본 총리가 이시바 총리로 이제 거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엔화에 대한 강세 베팅이 나타났었는데, 근데 이시바 총리가 생각보다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고, 기준금리를 경제를 보면서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수준으로 좀 엔저로 좀 유지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 포지션이 올라가다가 다시금 꺾였는데, 이 말은 엔화가 다시금 떨어지고 지금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 보니까 달러는 증가하고 달러는 상승하고, 요 말은 일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미국채를 팔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엔화에 대한 방어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금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금리만 올리면 당연히 엔화가 강세를 띠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미국채를 팔게 되면 그만큼 미국채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니까 미국채 가격은 빠지는 거고 미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3년물 미국채 수요, 3년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채 수요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들어서 응찰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응찰률은 한 2.5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46대 1로 좀 떨어졌습니다. 원래 최근까지는 미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는 한 2.6까지도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 응찰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도 미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라는 거에 있어서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를 보더라도 쭉 떨어지고 있던 게 이번에 예측치 대비해서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800만 건이 나왔죠.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잡 오프닝 구인 건수를 보시면 프라이빗 쪽이 22만 7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가버먼트 쪽은 10만 3천 건이 늘어났죠. 그래서 어디가 더 늘어났냐라 그러면 경기를 더욱더 많이 타는 민간 쪽이 고용이 좀 강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건설 쪽이 14만 8천 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용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정부 쪽으로는 10만 6천 건, 정부 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 건수는 최근 들어서 9만 7천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해고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경제가 강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해고율을 보더라도 1%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는 어느 정도 좀 양호하다라고도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 지난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해고가 계속해서 늘어났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해고가 다시금 줄어들었다. 과거에 해고가 이렇게 늘어났던 거는 허리케인 베인 그 영향에 따른 일시적인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고용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발적 이직 건수를 나타내는 건데,
사실상 자발적 이직 건수는 요번에 15만 9천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발적 이직 건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고용이 어느 정도 좀 안 좋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유통 쪽이 또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10만 4천 건이 감소를 했고, 레저 앤 숙박 그쪽도 한 8만 1천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발적 이직 건수가 감소를 하면 고용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고용이 그만큼 안 좋으면 이직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고용이 안 좋다라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좋은 데이터도 있고 고용이 좋은 데이터도 있지만 고용이 또 안 좋은 데이터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0.5% B컷을 예상했잖아요. 고용이 진짜 많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좋아지는 거는 맞기 때문에 0.25% 기준금리 인하가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도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도 나왔습니다. 예측치 대비해서 좋게 나왔죠. 그래서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민간 데이터로는 요런 점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자연 쪽, 광업 쪽 요거는 한 14,000건이 증가를 했고, 건설 쪽 좋았죠. 앞서 보신 데이터도 건설 쪽 요쪽 좋았습니다. 요쪽 ADP에서 발표하는 건설 데이터도 좋았습니다. 제조업도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통도 좋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인포메이션, 정보, IT 그쪽으로는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쪽 뭐 서비스업 지표, 서비스업 고용 이쪽으로는 좋아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P 쪽으로는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갔다라는 영향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고서도 나왔는데 고용 보고서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평균 시간당 임금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높게 나왔죠. 금리를 오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논판 페이롤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예측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고용이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 중에서 또 생각보다 비농업 부분 민간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민간 쪽도 있고 정부 쪽도 있는데, 정부 쪽보다 민간 쪽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경기가, 고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양호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민간 쪽이 쭉 떨어지고 있다가 이번에 굉장히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고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쭉 오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U6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실업률도 보면 U1, U2, U3, U4 여러 가지가 있는데, U6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좀 극단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업률을 나타낸 건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4, 7.4, 7.8, 7.9까지 증가했다가 7.7까지 떨어졌고요. 요 말은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양호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 대비해서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요것도 금리를 오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YOY 기준 CPI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CPI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유가랑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는 게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에서 CPI 데이터가 좀 높게 나왔냐라고 살펴보면, food at home, 집에서 먹는 식료품, 생각보다 집에서 먹는 식료품이 늘어났습니다. 쭉 떨어지고 있던 게 0.4%까지 증가를 했죠. 외식에 대한 그 물가는 원래 좀 높았어요. 근데 집에서 먹는 것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CPI 지수가 이렇게 다시금 오르고 있다. 0.1% 예측을 했는데 0.1%가 아니고 0.2%, 그리고 2.3% 예측을 했는데 2.3%가 아니고 2.4%가 발표가 된 게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한 그 원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CPI 지수가 발표한 직후 미국채 금리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 자체는 주거비가 원인입니다. 주거비가
주거비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주거비가 0.4, 0.4, 0.4 하던 게 0.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랐었는데 이번에 0.2까지 다시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확실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요거 봤을 때는 0.5%까지는 아니지만 0.25%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기는 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를 알 수가 있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안 좋아요.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측치 대비해서는 좋았어요. 진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 안 좋아요. 확실히 고용이 안 좋은 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측치 대비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예측치가 53.5였는데 이번에 48.3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가도 안 좋고 고용도 안 좋다. 확실히 금리는 그래도 인하해야 될 것 같기는 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만 봤을 때는 0.5까지 사실 인하를 해야 되기도 해요. 근데 0.5는 아닌데 0.25만 인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비스업 지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보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측치가 51.7이었는데 54.9,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서비스업을 보더라도 고용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고용은 확실히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직률도 보시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고용은 파트타임 잡 그거를 보더라도 올라가고 있고 풀타임 잡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1인당 채용 건수 그거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고용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59.4로 높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0.5%까지는 아니다. 0.25%까지 금리 인하가 맞다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미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에 대한 그 트렌드를 나타낸 건데 원래 쭉 올라갔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떨어지고 있다가 이때까지는 역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물 금리보다는 2년물 금리가 높았어요. 원래는 장기물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이게 역전이 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0년물 금리가 조금 적게 떨어지고 그 대신에 2년물 금리가 빨리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역전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장기물이 그러니까 일드 커브가 우상향 하는 게 맞는데 이 우상향 하는 게 지금 틀어졌죠. 역전이 되어 있는데 요게 역전이 해소가 되려면 단기물이 빨리 떨어지고 장기물이 조금 적게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요런 게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원래라면 요 역전 해소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급박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다가 꺾였죠. 요거는 미국채 금리가 생각보다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베팅이 있기 때문에 단기물이 생각보다 안 떨어져서 요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채 금리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원래는 0.5% 빅컷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만큼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과거를 봤을 때는 거의 장기물이랑 단기물 간에 거의 한 1% 넘게의 턴 프리미엄이 있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준금리는 5%인데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4%이기 때문에 요게 많이 선반영된 거는 사실이긴 하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는 이때까지는 좋게 봤는데 오늘은 조금 안 좋게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이긴 해요.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고 경기도 둔화되고 있음을 보였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